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라 왜 손석희 뺐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윤칼세 TV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지만 동시에 참 어떤 위로를 받는다, 또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것을 굳이 제가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제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를 보면서 늘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런 인간이 된 이유가 그 3년간의 집거 운동을 하면서 제가 바뀐 거죠, 인간이. 그 전에는 제가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오만했던 거죠. 내가 노력하면 된다, 무슨 소리냐.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모략을 받으면서 제가 바닥으로 완전히 몰락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거, 확실히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시련 속에 빠뜨리게 된 건,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든 거냐? 누가? 그건 신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어느 날 제 몸속에서 자라고 있던 암을 발견했어요. 암을. 정상적인 방식, 신체 검사, 건강 검진을 할 때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우리 인간의 장기 중에서 가장 깊숙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게 신장입니다. 신장, 키드니. 그 신장 속에서 암이 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전혀 엉뚱한 병으로 들어갔다가 암을 발견해요. 암을. 신장암. 이게 이제 제가 쓴 피정이라는 책에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좀 피정 같은 책을 한번 좀 봐보세요. 그 암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집거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이 됐는데, 정확하게 6개월을 넘겨가지고 7개월
1일차가 되는 날 새벽에 엄청난 하열, 그야말로 와인통을 거꾸로 집어넣은 것 같은 그 변기에 그 어마어마한 하열 때문에 제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엉뚱하게 결국은 신장에서 암이 커가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결국 그 엄청난 시련을 주게 된 게, 네 몸 안에 암이 들어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냐. 그 결과적으로 그 암을 발견해서 제 목숨을 연장시켜 주려고 하는 신의 섭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 그렇다면 내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를 내 목숨과도 바꾼 건데, 그렇다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이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자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렇다면 뭐냐? 내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재기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내가 억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걸 세상에 호소해서 내가 누명을 벗으려면 건강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은 날 제가 술, 담배를 모두 끊어버렸어요. 그게 2017년 1월 14일입니다. 신이시여, 내가 만약에 내 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한 모금의 담배 연기를 흡입하거나 한 방울의 술을 마신다고 한다면, 신이시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내 스스로 결심하면서 내가 술과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세월을 보내왔는데, 그런 시련을 겪다 보면은 인간이 대단히 종교적이 되고 인간적이 되고 철학적이 됐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 정유라를 보면서, 정유라 참 내가 너무 안쓰러워요. 그 엄청난 모함을 받으면서 6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정유라가 죽지 않고 건강을 지켜서 여기까지 오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국민의 98%가 돌을 던졌던 그 세상을 향해서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 있는 그 세상이 온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정유라도 생각했겠어요? 그 하루하루 그 지옥 같은 세상, 나날을 보내면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겠냐 이거예요. 참,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절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자. 네?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가 승자다. 살아남아야 승리할 수 있다. The survivor is the victor. 네? 정말 이게 윈스턴 처칠이 말한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승자다.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불과 3개월 후에 실시한 1945년 11월에 실시한 총선에서, 국회의원 총선에서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처칠이 주장한 게 뭐냐? 살아남아야 승자가 될 수 있다. 살아남은 자가 승자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 이미 2500년 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윤창중이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정유라가 6년 만에 나와가지고, 네? 나는 역사의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정유라. 드디어 정유라가 진실을 밝힐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강용석 변호사하고 김세희 대표, 그 두 사람만 머리 빡빡 깎았더라고. 그 왜 머리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머리 빡빡 깎고서 서울 경찰청 앞에 가가지고 조국이, 안민석이, 주진우, 김어준이, 이 네 사람을 고소했더라. 나는 이걸 보는 나의 감에는 달라요. 남다릅니다. 정유라도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외칠 날이 오는구나. 정말 역사의 신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밖에 없다. 최서원 씨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걸 보면 탄핵은 이것 완전히 사기, 조작, 인민재판, 마녀사단. 참, 네? 이게 인생인 거야. 정권이 바뀌었어. 정유라는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도 잠을 뻗고 잘 수가 있어. 네? 윤창중도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어. 근데 바로 안민석, 주진우, 김어준, 이 자들은 발을 뻗고 자기 어려울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왜 대구에 내려갔느냐? 발 뻗고 자겠다는 거거든. 발 뻗고 자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손석기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손석기야말로 정유라가 첫 번째로 고소고발을 할 인물입니다. 네? 발 뻗고 자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정유라 화이팅 해야 돼. 정말 화이팅 해야 돼.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정말 나는 이거 그야말로 간언하고 싶은 게, 당신이 만들었던 탄핵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어. 이것을 풀어야 할 사람, 그 책임, 그 누구냐? 윤석열, 한동훈이야. 지금 딱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 나오셨어. 원세훈, 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어. 1000명을 수사했어. 그게 한동훈이었어. 수사했어. 200명을 감옥에 보냈어. 100년을 징역살이 하고 있어. 그게 누가 했느냐? 그 윤석열, 한동훈이가 한 거예요.
정말로 나는 뜨는 해영접. 네네. 이건 정말 우리가 인생의 문제야. 정말 이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해결해야 돼. 자, 여러분 우리 정말 정유라 도와줍시다. 네. 6번째, 문재인 뒤에 앉을 박근혜.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그 취임식에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그 댓글을 보니까 아직도 불만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 이 VIP 그 자리 배치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상을 향해 가지고 단상을 딱 쳐다봤을 때, 이 단상을 쳐다봤을 때 왼쪽이 윤석열, 김건희 내외 자리에 왼쪽이,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을 놓고 봤을 때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이 문재인, 김정숙 두 내외 자리고, 바로 그 뒤에 전직 대통령 및 유가족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단상을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문재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비극을 정말 압축적이고 극명하게 보여준 장면이죠. 문재인,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두 장본인이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은 탄핵은 정말 비극적 사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장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문재인, 그리고 오른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앉아 있을 텐데, 이 세 분이 찍은 사진이 과연 사진이 나올 거라고, 장면이. 그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아직도 탄핵은 정당했다는 의미냐? 과연 탄핵은 정당했는가? 이걸 되물어보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그 한 컷의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탄핵은 정당했는가?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 이것은 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취임식에 가가지고 그런 장면 속에 끼어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이건 난 고정관념이라고 봐. 이건 전술적 전략적 발상이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좌파 골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탄핵을 한 박근혜 대통령을
왜 문재인과 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 있도록 만드느냐라고 오히려 윤석열한테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어요. 불만을. 이건 무슨 얘기냐. 탄핵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장면인 거야. 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초청한 것이다. 탄핵은 탄핵이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초청한 것이다. 그건 논리가 맞지 않는 거지. 네? 탄핵은 탄핵이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초청한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최대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고 박주선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친전 직접 쓴 편지 초청장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지. 아니 우리가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5월 10일 취임식 장소는 탄핵이라는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다. 잘 봐야 돼 이걸. 저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자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아니다 이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여자 그분 닉네임 여자분 좀 나와보세요 한번 댓글에. 아까 보니까 박 대통령이 왜 거기 참석하느냐고 일을 가르치던데 한번 여자분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좀. 네네. 아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이거야.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한 배경이 뭐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존재감, 영향력에 이건 굴복한 거야. 네? 그야말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 윤석열은 약육강식에 아주 쩌들은 그게 체질화된 그 검사의 시각에 봤을 때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약육이라 한다면 약자라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존재라면 거기에 가가지고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인데 차기 권력자인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선되자마자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한번 의견 좀 달아보세요. 위티스님도 한번 달아보세요. 위티스님. 지난번 여론조사 할 때 기권하셨던데. 다 좋아요, 다. 자유롭게 우리가 의견을 표출하자. 이건, 난 정말 신의 한 수라 생각돼.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거기까지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야. 위티스님, 으이쿠야. 내가 그거 봤죠? 제가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윤석열이가 대선 때에는 왜 석구되지 않았느냐. 윤창중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안 한 이유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이 좌파들에 의한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니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는 논리적으로. 응? 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윤석열 그 뒤에 앉아있는 장면이 화면에 나올 때
그게 아마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예요. 얼마나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의미가 있고. 그걸 보고서 가슴이 철렁할 사람들이 누구겠냐. 그게 소위 말하는 탄핵 배신자들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령이 다시 환생했구나. 이런 세상이 또 오는구나. 라고 한숨을 쉬는 장면이 될 거라고 난 그렇게 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그걸 저는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자, 지금까지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참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윤카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설득이 안 된다. 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내가 한번 함께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죽일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너 내가 기대했지만 실망이야. 너 끝났어. 라고 버리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이냐 하는 걸 내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딱 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이가 보수의 상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따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보수의 마지막 보수가 아니냐. 지금 윤석열이가 보수의 상징이냐 이거. 대한민국에 지금 살아있는 분들 중에, 살아있는 정치자 중에, 정치인 중에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아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냐 이거야. 그러면 그게 윤석열이야? 그게 조원진이야? 그게 무슨 전강훈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윤창중이냐? 누구야 대체? 누구냔 말이야. 대한민국의 보수의 우파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건 누구냐?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거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버리면,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지면 보수가 무너지는 거야. 냉정하게 봐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탄핵의 진실과 명예회복에 나설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은 버리는 카드로 삼을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그 꼬투리 하나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버린다? 아니다. 이건 그야말로 나는 이게 과연 성숙한 선택이냐? 그러면 보수를 누가 지킬 건데? 앞으로 그럼 보수는 어떻게 할 건데? 난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가 망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이준석이하고 무슨 뭐 권성동이하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보수 지킨다고 할 거야? 그야말로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돼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싶다면 박근혜는 버릴 수 없는 카드라는 거예요. 이미 좌파와 호남은 그런 성숙한 결정을 이미 내렸더라고. 자세히 내가 보니까요. 회고해 보니까. 좌파와 호남은 김대중 씨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김대중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경거망동하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네? 나는 박근혜 대통령 치지 않겠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이 짧은 거다. 좌파와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버린 적이 없어. 그래서 김대중 정권을 만들었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을 만들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김대중 잘못한 거 없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세운다는 거, 이거 호남 좌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뚜껑 열리는 이야기야. 네? 호남과 좌파들은 그래도 선생님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 그랬어. 네, 해풍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청와대 불러들였어. 김영삼, 평생 라이벌 김영삼도 청와대 불러가지고 국가 원로로 대접했어. 그러면 그럴 때마다 호남과 좌파들이 뚜껑이 열려야지. 그렇게 안 했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취임식에 가는 거, 그건 발상의 전환인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타협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왜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의지나 용기나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건강. 지금 건강이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저는 나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근혜는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저는 그런 정세 분석을 해봅니다. 박근혜는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스스로가 혹시 경거망동 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조마이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도공 스님이 나오세요. 참 정말 일관성, 기계, 절개가 있는 우리 스님이시죠.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941. 네네. 감사드립니다.